어떤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음에 끝 또한 있으리라.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 파이널 스테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수원지법의 제1심 재판부의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단이 나왔죠. 9년 6개월. 넌 매우 나쁜 놈이야. 이거지요. 중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너는 우리나라 법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네가 보였던 너의 변호인들이 보였던 네 뒤에 있는 민주당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저의 용어로 옮겨본다면 물론 판사는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겁니다. 반성의 기미는 1도 없고 뭔가 뒤집기를 마치 재판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재판부를 기피하고 뭐 재판부 검찰에 대해서 뭐 조작했다고 그러고 특검을 발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9년 6개월을 받든 뭐 90년 6개월을 받든 저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화영은 이제 흘러간 물인데요. 한때 정치인이었던 사람, 지금은 가도소에서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관심은 사실은 없고 이화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화영이 10년형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고 10년 끝난 다음에 출소를 한다고 해서 아마 그 교도소 앞에 기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인 거지요. 이재명. 우리나라 슈퍼 제1당의 당수이자 2027년 민주당 쪽에서 경합자가 감히 나서지 없을 만큼 유일무이한 대선 후보로 거의 뭐 굳은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이재명에 맞춰져 있는데 그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보다 더 명확한 문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문장이. 거기에 이재명이 절망한 거죠. 금요일 오후에 그랬다면서요. 이제 이화영은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재명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똑같은 시간대에. 이재명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제 거기 법원에서 지재판, 자기 재판을 받고 있고 이화영은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휴대폰을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죠. 재판 받을 때 휴대폰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엄청난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야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받는데 어디다 대고 손에다 휴대폰 쥐고 외부하고 연락하고 뭐 검색하고 그래? 저는 그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는가 봐요. 보고 있다가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은 걸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턱 눈을 감고 5분 동안이나 눈을 감고 그냥 그 무슨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건데 아마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이재명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호사입니다. 중앙대 법대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겁니다. 이재명. 이게 무슨 뜻인지. 수원지법의 1심 판단이 무슨 뜻인지. 이게 항소심에 가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순간에 떠올랐을 겁니다. 이재명 어쩌면 여기에서도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는지 그거 알 수 없죠. 뭐 그 본인만이 알겠지만 그러나 5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는 그 대목에서 이재명 마음에 절망의 삼각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외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주고받으려면요 당시에 통일부 장관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 전혀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오고 가고 한 거 이게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위반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았겠죠.
그때 문재인 정권 때니까 경기도지사가 북한하고 어떻게든 뭔가 물꼬를 터보고 채널을 터보고 경기도지사도 북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뭐 경제적인 걸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문재인하고 이익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기네들이 남북 교류에 관한 것을 유엔 제재를 뚫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표시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문재인 다음에 대통령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간다는 그런 뭔가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스펙 쌓기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감이라는 얘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스펙 중에 이만한 것 없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그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이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북한 애들은 요만한 거 하나 이루려도 다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돈에 의해서 끝나고 틀어지기도 하고 성공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100억 가까이 되네. 경기도에서 무슨 돈이 100억이 나오겠어요. 특별 뭐 예비비 이거 하는 순간 공식화되면은 다 허락 맡아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건 뭐 제재에 다 막혀 있는 거고. 그때 나타난 게 쌍방울이었던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쌍방울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김성태 쌍방울의 오너인 회장 입장에서는 쌍방울을 이제 네로라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한참 있었던 때입니다. 쌍방울을 메리아스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러려면 뭔가 한번 점프를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할 수 있을까 생각 중에 북한이 있었지. 북한에 관한 광물 채굴을 하고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뭐 하고 이래서 뭐 현대, LG, SK, 뭐 삼성 이런 큰 데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등등에서 움직이기 힘들 때 쌍방울이 이걸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뭐 삼성, 현대, LG, 뭐 SK 이런 그런 반열에 올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열망에 가득 차 있을 때요, 쌍방울 사람들이. 그래서 암중모색하고 있던 차에 그게 이재명의 이 정치적인 야망하고 이게 탁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화영. 직함도 평화부지사. 얼마나 좋아요? 평화부지사. 남북 관계에서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붙었는데 평화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은 대신 뭐가 있다? 이재명이 없는 것 중에 돈이 있다 이겁니다. 돈. 눈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그것도 외화 밀반출에 뭐 걸리든 말든 일단 자기네 조직을 동원해서 그걸 달러 캐시로 만들어가지고 몰래 중국 쪽으로 빼돌려서 이 북한 애들 손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 누가 받는, 쌍방울에 김성태가 있었구나. 그런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탁 손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경기도가 북한과 뭔가 교류가 터지면,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황해도의 스마트팜 뭐 최첨단 농법으로 이렇게 뭐 작물 키우고 뭐 이제 이런 거겠지요. 실제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거를 이제 경기도가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업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쌍방울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광물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도 쌍방울한테 주세요. 대신 저희는 필요하신 자금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선노동당한테 간 겁니다. 그 돈은 실제로 갔어요. 네. 8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100억이 넘죠. 100수십억 될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어떤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제3자에게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 공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3자 뇌물죄냐?
가령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때 삼성의 뭐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삼성그룹의 최대의 어떤 민원이었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말이죠.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뭐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이니까, 그때 삼성의 이재용 오너가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면 그게 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암묵적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그때 썼던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삼성의 돈은 어디로 갔다? 최순실한테 갔다. 뭐 최순실 딸을 위해서 말도 사주고 무슨 재단에다가 돈도 주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켓에는 1원 한 장 들어간 게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3자한테 뇌물을 줬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과 쌍방울과 북한, 이 3자가 세 사람을 모였을 때 당사자는 이재명과 쌍방울, 제3자는 북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울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재명 포켓에다가 800만 달러를 넣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거를 북한에다 갖다 줘. 그리고 나는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스마트팜 뭐 이거 새로 공장 만들 기공식 할 때 나는 가서 김정은 혹은 뭐 2, 3인자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난. 이런 시나리오를 당시에 이재명, 이화용, 김성태, 방용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아태위 뭐 부위원장이라는 뭐 이종혁인가요? 뭐 그 사람들. 의 머릿속에는 그런 일들을 굴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